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학기제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면서 과연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냥 그러고 얘기해. 그러고 얘기해. 꿈은 에디터예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화학자입니다. 환경 오염물질들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과학자예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기쁨을 주고 싶어요. 구체적인 꿈의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놓은 건 많지만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꿈 정한 건 없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까지 뭘로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제 흥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봤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꿈이요? 마땅히 할 만한 건 못 찾았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이들 대부분이 아직 꿈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학교 때면 뭐 어쩔 수 없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여러분 학부모들 다 아시잖아요. 중2병. 예,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들을 품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이들을 만나고 왔으니까 당연히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려봐야죠. 우리 아이들 꿈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는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공부도 자기가 필요를 느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길로 가고 싶으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성취도는 1인데 왜 공부하는가 그리고 공부가 재미있는가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맨 꼴찌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뭔가 학교 교육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를 항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항상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해왔던 차이입니다. 이런 차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주어지면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교과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수업을 하는 거고 교과는 그리고 자율과정은 크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할 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몰입도가 높아지면 그게 또 재미있어지고 그 과정이 자기의 진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선택 과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경험하게 하는 게 자유학기제의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자유학기제 또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표정부터 어떻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굉장히 발표력이 늘고 자기 표현력이 늘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 텐데 제가 사회 담당 교사입니다. 교과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문제풀이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는 생각해보자, 토론해보자,
써보자입니다. 문제집에 길들여져서 문제는 잘 풀고 100점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못하고, 그리고 토론할 때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피사 학업 성취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외국 아이들은 못 풀어도 끝까지 다 풀어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못 풀 것 같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답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김혜화 어머님께서는 또 직접 아이를 키우시니까 영상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잘 꿈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쪽 우리 자제분께서는 꿈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꿈을 또 찾아주고 싶으신 어떤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꿈이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교사라는 꿈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그 요번에 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그 인근 학교로 교사 체험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앉아만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교사 직업 체험을 가다 보니까 나름 또 재미있었는지 수학 교사를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이번에 그 꿈을 갖게 된 계기로 지금 수학 교사가 이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거 딱 갔다 오니까 엄마 나 수학 교사 하고 싶어. 이게 내 진짜 꿈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전부터 그냥 수학을 좋아했다라는 것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교사 그 직업 체험을 가면서 선생님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섰던 그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교사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희망을 갖더라고요. 이전에 조금 더 막연했던 것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됐다. 네, 이런 네. 변화를 느끼셨던 거군요. 네. 네. 자, 부총리님께 마이크를 또 넘겨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한 꿈이 조금 더 확실하고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많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학교 생활의 행복감을 되찾아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동안에 학업 성취도 위주의 어떤 평가, 주입식 암기 수업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서열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학교 생활이 즐겁지가 않았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학업 성취도 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게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능, 예를 들면 뭐 창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업 그 능률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인력 교육부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은 이제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형 전략에는 부합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미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쫓아갈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려면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의 교육은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커버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직접 이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이 정책을 주관하시는 부총리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해외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듭니다. 이런 자유학기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김승부 센터장님, 네.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이미 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영국의 갭이어 같은 이제 그런 제도들은 많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 그 미국의 그 잡세도잉 제도나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2학년생들이 한 주 5일을 직업 체험을 시키는 커리어 스타트 위크라든지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고유 명사니까 그런 이제 그 제도들이 그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마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환학년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만 하더라도 이제 70년 초반부터 그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시행 초기에 그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가 이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그러니까 전환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경험과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생각이 자란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자라면서 오히려 이게 학력의 동기부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다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학교가 이게 그 참여를 하다가 이게 학력의 상승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90% 이상의 학교가 지금 전환학년제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이게 자유학기제 정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올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핵심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을 줘서 생각을 넓히고 또 깊은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학력 향상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줬을 때 뭔가 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생기면서 또 학업 성취도도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결과들 외국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다는 말씀이었던 것 일본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직업 체험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들이 그 주 5일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사하는 법, 그다음에 그 예절을 갖추는 청소하는 법, 심부름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아주 현실 감각을 익히게 되고, 그런 이 몸으로 이제 현실 감각을 익히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이런 제도를 또 자신감 있게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손주은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예, 대표님 어렸을 때 꿈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렸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예. 판사나 검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꿈이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예. 뭐 다들 그렇죠, 뭐.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판검사 말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네, 이제 어렸을 때는 노는 걸 좋아했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했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저 꿈이 처음 생겼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겨울 방학 때 지금 이야기하시면 되게 의아하실 건데 겨울 방학 내내 한 5, 6주를 그 교회에서 하는 심령 대부흥회라는 게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 그 속에서 뭔가 이 체험과 깨달음 걸 느끼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좀 어울리세요. 좀, 예.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예, 목사가 됐으면 상당히 큰 교회 목사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메가 처치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고3 올라가는데 겨울 방학 2달을 거의 공부 안 하고 이 집회만 따라다녔다는 것은 요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3 올라가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애들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 생활하고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요일 날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집안이 좀 그런 성수주의 분위기가 강해가지고. 근데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간인데요.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7시 정도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하고 독서실 가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 전에 안 나오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집에 가서 한 6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자고 학교에서 틈틈이 한 2시간 자고 그렇게 토크 방향이 저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아니 그런 그게 느낌. 아니죠. 그 이야기 저희가 지금 자유학기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꿈이 새벽 있었기 4시까지 때문에- 3당 4락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목사가 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토요일 밤 12시 딱 되면 끝내고 교회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준성직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아, 그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요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내한테 주어진 그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또 대학 들어가서는 또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쁜 여학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생각을 쭉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꿈을 뭔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오히려 압박감일 수 있습니다. 꿈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꿈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꿈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고 진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일본의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이 10대 후반에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60대 중반까지 한 40년간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 이분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그것이 진짜 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꿈이 늘 바뀌고 꿈이 없는 것도 또 하나의 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손주는 대표님도 사실은 뭔가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아직까지 꿈을 찾는다고 하시니까 정말 중학생들에게 이 시간이 주어져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장차 어떤 또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좀 어떤 쉬면서 내지는 그런 여유를 통해서 내 꿈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이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